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두산로보틱스 오늘 플러스 2.2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승 양호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산로보틱스 매도 신호 이후에 어제와 오늘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두산로보틱스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보호예수 물량도 좀 출회가 됐는데요. 그 부분들 여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들, 의무보유 확영 물량 같은 경우는 앞서서 공모주 청약 당시의 내용들 말씀드렸고,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호예수와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타금융이라고 나와 있죠. 기타금융 오늘 그러니까 보호예수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요 0.68% 정도가 되겠고요. 주식 수로는 41만 1998주 여기 좀 나오죠. 여기 기타금융으로 나오죠. 요게 딱 정확하게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렇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이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 해제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반대적으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영상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기에 합과 결국은 0에 수렴해야 돼요. 딱 0에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한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물이 나오면 반대쪽에서는 사게 돼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렇게 대량 매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외국인과 개인이 플러스 합이 47만 주 정도 가까운 금액이 나오겠죠. 그 정도의 수량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잡힌 거고요. 여기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기타금융에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타금융에서 그러면 팔았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간에 걸려도 소폭 조금 빠지네요. 자, 일단은 최대 주주가 두산이죠. 최대 주주 두산인데, 두산이 68.19%인가요? 지분을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고요. 바로 팔지 못하죠. 아무래도 대주주 요건이 있고 또 보호예수 물량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못 파는데, 아무래도 대량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호 예수잖아요. 그 기간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팔아도 되는 물량, 물론 보호 예수가 해제됐다고 해서, 락업 해제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 상을 보고 팔 텐데,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팔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겠죠. 당연히 이번에는 보유예수 물량 다 팔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두산 같은 경우는 락업 해제 언제 일정이 잡혀 있느냐? 상장일로부터 1년입니다. 절반은 1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량 가운데 팔아도 되는 물량 2분의 1 1년 락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수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년 내에 절반을 또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묶여 있다. 두산 최대 주주로서 두산 로보틱스에 팔아도 되는 물량 이렇게 지금 2분의 1씩 보호예수가 걸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최대 주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봇 홀딩스 유한회사, 그 다음에 KIP 로보틱스 보이시죠? KIP 로보틱스 요 지분들에서 아마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주식 수를 3개월로 분할해서 나눠서 팔 수 있게끔 보유예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1개월부터 3개월 차로,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물량들이 나눠서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물량이 있고요. 물론 모르죠. 이거를 물량을 한꺼번에 다 3분의 1씩 나눠서 팔지,
아니면 정해놓고 일부 물량만 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판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물량이 3분의 1, 1개월마다씩 나눠서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 락업 해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제된 물량 같은 경우는 40만 주 가량, 아까 44만 주 가량 말씀드렸죠. 그 부분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 상장된 주식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호 예수들이 묶여서 나오고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들까지 감안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나눠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더 빠르게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상장된 이후에 올려놓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결국은 주가의 가치에 따라서 의무 보유가 뭐 해제됐다고 해서 무조건 팔기보다는 주가 상황들, 그 다음에 주식 시장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겠죠. 세력들 이런 것들 다 체크합니다. 주가 상황들,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상황들, 대외 변수들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물량을 던지기도 한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런 것들 물량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500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해라? 매매를 상당히 신중히 잘 해주셔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따라다니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고점을 잡기 어렵고 저점을 잡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여기에서 매수 신호 나올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올 때, 여기는 저점 잡고 여기는 손절 짧게 나왔지만 여기서 저점 잡을 때 이거 거의 최바닥에서 잡았잖아요. 최바닥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 잡고 차익 실현. 이해되시죠? 이렇게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여기 올라왔을 때는 지금 매매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라. 지금부터는 가격대가 7, 8만원 이상 자리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급하게 이런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면서 매매하지 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매수 신호가 나오는 타이밍들을 보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5선 돌파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탈 매도 신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두산 로보틱스가 혼자 독보적인 뭐 테마주거나 혼자 개별적인 주식이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에 상당히 시총이 높은 지금 주식이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 중심으로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회사잖아요. 물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요 5%에서 6%밖에 안 돼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 꽝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매출 꽝이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투자자분들. 두산 로보틱스 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만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 이거 지금 지금 주가 수준이 전혀 합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약 2배 정도 성장하는데 마이너스 지속되고 있죠. 물론 이제 내년에 아마 흑자 전환 기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흑자 전환 기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봇 테마 주식이 뭐 적정 주가 수준 뭐 PBR 1배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PBR 1배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은 주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흑자 전환을 2025년도 큰 기대를 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동사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좀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러니까 혼자만의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시총이 높은 주식들,
들어오자마자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게 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펀드를 제가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는데, 다른 로봇 관련된 ETF 펀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 편입될 겁니다. 앞으로 다 편입됩니다. 여기 구성 종목들 여기 나오죠. 두산 로보틱스 편입되는 거 확인되시죠? 나중에는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보이죠? 원래는 여기에 두산이 포진돼 있었겠죠? 두산, 다른 로봇 테마 ETF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산이 자식을 상장시키기 전에, 분가시키기 전에 껴안고 있었을 때는, 같이 살았을 때는 두산이 로봇 테마 주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장한 다음부터는요, 두산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자 회사로, 로봇 회사가 명실상부한 로봇 회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급들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두산은 내려가야 되는 거죠. 두산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변화가 될 겁니다. 상장되는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다소 좀 높은 주식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미쳤다고 혼자 막 날뛰게 하면서 그렇게 막 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습니다. 편입되기 때문에 지수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펀드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차트 보세요. 이들 주식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 아래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가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투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고 좀 쉬운 얘기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매수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여기 밑에 있는 주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내가 로봇 테마 주식들을 살 거면 물론 손익률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뭐 마이너스 5% 빠질 거, 어떤 거는 마이너스 8% 빠질 거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처럼 오늘 플러스 2% 올랐는데 레인보우는 마이너스 3%,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방향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로봇 주식 중에 하나 잡을 거면 그냥 하나, 대장주 하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로봇 테마 주식 중에 뭐 2개, 3개 잡을 필요 없다. 다른 IT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IT 반도체 주식 중에 한 종목, 좋은 종목 하나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여러 개 막 섞어가지고 2개, 3개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IT 반도체의 비중을 몰빵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비중을 크게 태우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하는데 그 비중 자체를 나눠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높은 이 로봇 테마 주식들로 분명히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지금은 상당 부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앞서서도 많이 올랐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꾸준하게 드리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매매하기 전에 우리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매매 의견을 드렸었는데, 동사의 주가도 꾸준하게 오르락내락 신호를 잘 줬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언젠가요? 11월 30일 매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앞서서 제가 우려하고 있었던 이런 60일 추세선 꺾여 내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걱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은 지금의 이 고평가 대비해서 다소 해소될 수 있는, 이 말 즉슨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로봇 주식들이 뭐 내년에, 후년에, 뭐 앞으로도 우리 무조건 좋아질 건데 저 산업 성장성을 감안하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 주식들의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들 주식들은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고평가 논란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두산 로보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림들 변동성 나오는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절대 무리하지 마라.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들 주식들이 그냥 시총이 작은 개별 주식이 아닙니다. 테마 주식이자 코스피 시총 상위 주식이에요.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기준을 잘 두고 지수가 부러져서 내려갈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수가 최선 옆으로 횡보하거나 오름세로 돌아설 때 이들 주식들이 방향 잡고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지를 주목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황이 잘 보시게 되면 로보테마 주식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떨어졌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11월 이후부터는 좋았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로보테마 주식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투자 여러분들이 사겠다고 매수에 대한 물량들을 자꾸 쌓아둬 버리면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매수 잔량이잖아요. 여기 매수 잔량이 자꾸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 잔량 자꾸 쌓아버리면 세력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력들은 여기 매수 잔량 쌓여 있는 걸 잡아먹으러 옵니다. 체결시키고 주가를 떨군다고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호가창에 숨겨져 있는 거 오늘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게 매도 잔량, 우측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게 매수 잔량이잖아요. 이 둘의 합이 매도 잔량이 많아서 여기가 매도가 저기 마이너스가 잡혀야 돼요. 마이너스 지금 7012라고 다시 7012주라고 잡혀져 있죠. 보이세요? 7012주라고 잡혀져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로 잡혀야 주가는 올라간다. 반대로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가 플러스로 잡히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요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투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플러스 된 거 보이시죠? 에코프로, 포스코 DX 여기 다 플러스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투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물량뿐만 아니라 뭐 LP 공급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매매할 때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보고 투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잘 보셔야 됩니다. 요소가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야무지게 알려주는 거예요. 배우고 가셔야죠. 누구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면 바보 같은 데서 매수 들어가잖아요. 헛된 데서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산 로보텍스 그래서 뭐 최종 어떻다라는 거예요.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 신호 바뀌기 전까지는 매도 포지션 유지 의견들을 드리는 거니까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 물량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매도 신호 의견들을 이미 충분히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쫓아가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아직 60거래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62평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22평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 22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틀에서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쫓아가기보다는 이격도가 좀 좁아진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 낼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익 낼 확률이 그럴 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격이 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올라가는 거 쫓아 올라타다가 그냥 수익 몇 퍼센트 더 먹겠다고 투자 여러분들 마음 졸이고 그냥 애타게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세요. 투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구독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매매 신호들 잘 분석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